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오는 11월 3일이 선거일입니다. 뉴저지 주에서는 한인들이 오는 11월 3일에 있을 선거에 많은 정치인이 도전을 해서 한인 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크립스의 시의원으로 출마한 박명근 후보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시죠? 예, 밥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찰을 차고 오셨어요? 예, 제가 평소에 이제 아무래도 후보자로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에게 다 저를 알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보자 명찰을 달고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박명근인데 이름이 예. 마크 박으로 지금 돼 있네요. 예, 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네. 마크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 이제 이번 이름은 마크 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유권자들은 이제 마크 박을 찍으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박명근 이름보다는 마크박으로 기억해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을 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동포사회에서는 박명근 회장 하면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협회 회원들이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아마 활동도 저희가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마 뉴저지 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박명근 우리 회장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뉴저지 경제인협회가 사실상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취임을 하시면서 경제인협회가 상당히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단체 리더십이 참 좋으시구나, 유능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잉글랜드 크립스의 시의원에 당선되시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신장을 위해서 크게 활동하실 거라는 기대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그 타운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타운 발전을 이루는데 이게 단지 코리안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사실 그 타운에 다민족 그룹이 많습니다. 거의 한 40%가 넘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멀티컬처럴 그 다문화 가정들과 또 여기 주류사회와 같이 통합하는데 아마 좀 더 저희가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민 역사를 가진 나라 아닙니까? 예, 나라가 맞습니다. 살고 있는 나라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기득권자 먼저 이민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백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왔던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좀 멸시를 받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게 많이 있죠. 예,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우리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저희가 그렇게 조금 차별받는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봐야 되는 게 전 최근에 제가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뛰고 있으면서 보니까 첫째는 그거는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차별을 받지 않는 예를 들어서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카운슬 미팅을 매달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게 한인들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마 차별의 개념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없는 그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게 마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 차별이고 그분들은 당신들 커뮤니티에서 요청하는 것도 없고 참여도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베네핏을 줄 수가 없다라고 그런 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그 차별이라는 개념의 이전에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당당히 참여하고 그리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도 아니고 늦게 왔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는 어떤 정치에 우리가 해야 할 권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번에 출마 권유를 받으면서 제 시장 후보자 마리오 씨가 저에게도 했던 이유가 이 에이시안 이미그런트 즉 이민자 그룹들이 자기 가정과 직장에만 충실하고
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요즘 그 인터넷 보면은 다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코리안들이 자주 정치력 신장, 한인 정치력 신장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참여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코리안 커뮤니티에 좀 유능한 리더들이 네. 참여해 주길 바라는데 저 역시도 4번을 찾아왔습니다만은 제가 다 거절을 3번 찾아왔고 4번째 제가 억셉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그런 말로는 부러지면서 정작 제 자신에게 당신 나오라 그러니까 왜 너는 거부를 하냐 이거죠. 그 똑같다는 민의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받고 나서 야 이거 더 이상 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일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제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잉그리드 크립스의 한인들이 약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인구가 약 한 7,000여 명 가까이 되는 곳이죠. 약 한 6,300, 6,500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1,000명 정도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네요. 예, 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사실 뭐 가구 수로는 거의 30%가 약간 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유권자 등록은 어라운드 한 600명 가까이, 3,300명이 유권자인데 한 600명이고 그 중에서 선거에 작년에 많이 나왔는데 한 280여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권자에서는 8%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전체 그 어떤 유권자들이 다 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서 한인 후보를 결정적으로 당선을 시킬 수 있는 숫자는 못 되지만은 비슷한 그 균형이라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거니까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한인들이 투표에 모두가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한인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당선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만큼 유권자들에 대한 예우가 틀리잖아요. 아, 당연합니다. 그 뭐 한인들이 많이 그 참석을 할수록 그 타운 안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역 정치가들도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베니핏 그다음 뭐 또 뭐 학교에도 마찬가지고 바깥에 그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코리안 프로그램 같은 도 디벨롭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준다라는 우리 이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는다라는 소리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권리를 모두가 다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지역에는 유난히 뭐 대체적으로 그런 타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40년의 그 부자 세습 그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타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잘 아실 제가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것도 공화당 측에서 저에게 와서 부탁을 했던 이유도 아무래도 이 한 가문이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모든 그 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체제가 그쪽만 쳐다보고 이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그 디버시피케이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다른 분들도 시정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언로도 막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세금이 9.1% 올랐습니다. 무니시플 텍스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도 아무래도 민주당이 더 파워풀한 그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9.1%는 텍스가 올라가는데 물론 그것이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그 부담을 해야 되고 사실 그 올라가는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커머셜 랜드로드 쪽에 과도한 그 텍스를 깎아주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이 주민들 쪽에 넘어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제가 출마한 공화당에서는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가 하는 것이 이것이 코트까지 파이널 가자는 거고 저쪽에서는 뭐 딜을 해서 하자는 건데 물론 서로 보는 입장이 차이는 있지만은 제가 보건대는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소수당인 공화당이 머저리티가 되면은 좀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40년간을 한 가문이 통치를 하고 한 정당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이너스클 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시장이 8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8년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32년을 했죠. 예, 아버님이 또 그렇게 그죠? 오래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아버지가 32년을 했고 그 아들이 지금 8년째 40년을 한 그 부자가 이렇게 세습까지 해서 가다 보니까 너무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물이 깨끗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변화를 갖기 위해서 이번에 좀 뭔가 유권자들의 그 투표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마크 박명건 회장님께서 이렇게 출마를 하셨는데 뭐 세금 문제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주요 정책이 어떤 걸 가지고 나오셨나요? 첫째는 이제 세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게 백원 카운트 안에서 사실 9.1% 이번에 올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아다시피 작년에 우리 그 내셔널 그 인플레이션 소비자 그 CPI 인덱스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6%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이제 그거 대비 뭐 거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한 4배 이상 그렇죠. 올리게 된 거니까 그것도 세금 문제하고 세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하나 저희들이 40년 가까이 이제 이렇게 계속 어떤 한 가문 한 정당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시했던 텀 임기제 즉 2번 이상 중임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공화당에서 2번 이상 연임하지 않는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싫어하겠네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그건 천년만년 지금 계속 하다가 앞으로도 뭐 천년만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임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아주 뭐 쌍수 들고 지금 반대하겠죠. 글쎄 뭐 그것은 뭐 그쪽에도 또 뜻이 있는 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뽑는 문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는 보면은 너무 인사 공고 기간이 짧습니다. 사람 모집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핸드폰 엄서제도 아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는 웹사이트에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라. 왜? 지금 현재는 시리홀까지 와서 그 폼을 받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그걸 실제로 와서 폼을 받아서 또 와야 되는 그 이틀 휴가를 내든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자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런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공고 기간을 짧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벌써 내정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고 친다. 좀 더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글쎄 뭐 그런 것까지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추정은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론 뭐 지금도 우리는 비딩이 공개 비딩이고 항상 로우스트 가장 싸게 주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건 바이 건을 하지 말고 아예 그 칼렌더를 맞서 애뉴얼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는 뭐 랜드스케이핑이 항상 뭐 3월 달에 있다. 어떤 뭐 도로에 대한 것은 언제 있다. 이렇게 좀 스케줄로 미리부터 아예 칼렌더 베이스로 하면은 많은 업자들 분들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면서 준비를 충분히 해서 들어오면 결국은 더 경쟁적인 비딩이 될 거고 그것이 결국 실이 그 예산에 절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충분히 물론 뭐 아주 작은 것들 급작스러운 것을 모든 그것을 다 한다는 뭐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칼렌더 베이스를 미리 1년 전부터 공고를 한다면은 다른 외부의 공급업자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들어오니까 보다 더 경쟁적이 될 것을 그런 걸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전혀 우리 그 시리 카운슬 멤버들이 그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렇지만은 저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방과후 스쿨 여러 가지 그 멀티컬처럴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제분들을 위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 등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인핸스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5가지가 저희들의 가장 큰 그거지만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텍스 세금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파이낸셜 플래닝을 해서 이게 그 일시적으로 급작스러운 세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장기적인 플래닝에 저희들이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들도 너무 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했고
부자 셋까지 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변화를 좀 갖지 않을까. 뭐 한인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아마 그 아시안 유권자들도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꼭 아시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지금 말씀하신 공약, 정책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박명근 후보에게 또 공화당 후보에게 한 표씩을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이번에 같이 출마한 분들이 있잖아요. 시장 예. 후보나 같은 또 시의원 후보들.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마리오 크렌잭이라고 하나요? 예,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 잘생기셨네요. 예, 아주 뭐 젊고 유능하고 네네. 그 현재 인터내셔널 로펌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그 젊고 유능하지만은 저한테 또 상당히 그 감명을 줬던 것이 처음에 나올 적에 자기는 이 시리에 관련된 저 잉그루드 클립스의 자기가 어떤 비즈니스의 인트레스트가 전혀 있지 않다. 네. 사실 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리리게이션을 해서 뭐 여기에 케이스를 자기가 가져갈 그 사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룸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하겠다. 네. 그다음에 그랬고 여자 한 분이 또 있네요. 예, 캐롤 맥마로. 네, 맥마로. 네. 이분은 과거 2010년부터 2012년 말 즉 3년간 이미 그 시리 카운슬 우먼을 했죠. 네, 그리고 시연을 한번 하셨던 예, 경험하셨네요. 맞습니다. 남편이 경찰 고위 간부이시고. 예, 경찰 고위 간부시고.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잉그루드 클립스에 대해서 정말 그 시의 문제점이 어딘지 그런 것을 정말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아마 시리에 들어오면 굉장히 많은 변화와 그 어떤 계획에 대한 포인트를 잘 짚어낼 수 있는 분이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안타깝게 한인사회에 어떻게 좀 잘못 와전되어 있습니다. 아하. 인종차별주의자로.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고 오히려 어려운 분을 도와드리고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분이 들어와서 시의 그 어떤 어두운 면을 갖다 걷어내고 전문적인 그 능력을 갖다 발휘하면 더 낫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인사회에 우리 그 잉그루드 클립스 공화당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뭐 LG 프로젝트를 반대한다 그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금방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공화당이 계속 그 야당으로 잉그루드 클립스에 LG 이제 예. 신축 건물을 이제 만들어서 뭐 타운이라든가 환경 보호 단체들이 이제 뭐 반대하고 그래서 좀 지연되고 문제가 있죠. 지금까지도요. 예, 뭐 아시다시피 LG가 지금 현재 그 모디파이해서 네. 69피트로 낮춰가지고 짓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반대를 절대 네. 안 했는데 반대한다라고 알려져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 정책인 음모라는 게 모사라는 게 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진실은 가면서 밝혀질 것이고 아마 우리 박명근 회장님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몇 년도에 이민 오셨어요? 저는 1984년도 유학을 왔습니다. 아 예. 유학을 와서 이제 디트로이트 유오브 디트로이트 MBA를 했고요. 유니버시티에서 MBA 하셨죠? 예, 이제 MBA 끝내고 나서 저기 어떻게 그 인슈런스 쪽에 그 인연을 맺다가 보니까 지금은 제 온 비즈니스 이코노 에이전시라고 네. 그 지금은 보험회사 예, 보험회사 대표로 계시죠? 예, 뭐 종합보험회사로 네. 이제 뭐 저희 메이저가 지상사가 많고요. 네네. 그 뭐 지금 이제 로컬과 지상사가 라운드 뭐 50대 50 정도를 하고 있으면서 저는 뭐 종합보험의 에이전시 온으로서 그동안 한 25년 정도 커뮤니티 또 서비스를 하고 네,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 가정이 화목한 분들이 또 정치도 잘하고 대외적으로 활동 잘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 자녀분도 있으시죠? 예, 저희가 일남 일여 저 둘이 있습니다. 딸은 장성에서 지금 현재 뭐 IT 컴퍼니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있고요. 아들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제 밑에서 지금 현재 또 그 보험에 대한 그 수업을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뭐 그건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뭐 우리 사무실에서 또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뭐 협회 일도 도와줘서 굉장히 그 제가 뛰는 뒷바라지를 많이 그 내조 외조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번 선거를 두고 동포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유권자분들 일일이 그 만나 뵈니까 너무나 한국 분들이 그 미국 정치가 어렵다 생각하고 관심 없다.
그리고 우리 타운이 사실 에듀케이션 텍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절대적인 액수에서 싼 게 맞지만 사실은 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그냥 가서 문을 열면은 아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선거 홍보 용지 그냥 두고 가세요. 그러고 참 그 좀 차갑게 대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배우고 그럴 때 아직도 우리 한인분들이 이 정말 진짜 타운의 시장과 시의원은 사실 연방 정부라든가 주정부의 정책 위반자보다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그렇죠. 연결이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예, 아주 정말 중요한 선거가 지방선거라고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관심할 게 아니라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좀 소수당인 공화당을 지원해서 40년 된 이 정권에 한번 변화와 계획을 주는데 우리 한인분들 아니면 에이시안 이민자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당당하게 우리 네.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11월 3일에 있을 잉그리드 크립스의 시의원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사람은 마크파, 예. 박명근. 네. 투표용지는 마크파으로 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찰이 예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뭐 투표용지 보면 좌측 왼쪽에 칼럼 1이 다 우리 후보들로 나와 있습니다. 칼럼 그쪽 원입니까? 예, 그쪽 같이 좀 해서 찍어서 변화와 계획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되기를 네.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박명근 후보, 그러니까 마크박이 되시죠? 마크박 후보와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 또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는 11월 3일에 꼭 잉그리드 크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우리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를 해서 한인의 권리를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